우리 청소년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의존하다 못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연령층 7명 가운데 1명은 스마트폰 의존 증상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녀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중독이 된 것 같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건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독과 습관, 뭐가 다른가? 중독은 처음 형성이 될 때 쾌감, 즐거움을 경험을 해요. 그 즐거움이 트리거가 돼서 중독이 형성이 되는데요. 습관이 형성이 될 때는 즐거움이 필요하진 않아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나 차에 타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죠? 안전벨트를 매실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거든요. 이런 게 습관이죠. 여러분들 안전벨트 처음 매셨을 때 막 즐겁고 신나고 쾌감을 느끼셨나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중독이 되는 설탕 중독이라든가 술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은요, 처음에 중독이 형성이 될 때 쾌감,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기분 변화가 기대가 되거나 느끼느냐. 여러분들 좀 기분이 처지거나 꿀꿀하거나 우울할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되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즐거움이나 어떤 쾌감, 이런 것들이 바로 습관과 중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건 중독일까요? 습관일까요? 중독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습관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요,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비즈니스가 만들어 놓은 구조에 맞춰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 전에 영화 보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 전에 영화를 봅니다. 왜냐? 넷플릭스라는 게 있으니까요. 또 식료품이 필요하면은 주문을 해서 새벽 배송으로 다음날 아침에 받아서 아침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10년 전에는 없었죠. 왜냐하면 새벽 배송이 없었으니까요.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고요. 우리는 그 구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중독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시대에 많은 기업은 중독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요. 지금 많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바로 광고입니다. 예전에는요, 광고라는 건요,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돈은 물건을 팔아서 버는 거고,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우리가 광고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광고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는요, 광고를 하고 싶어도요, 광고를 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요,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야만 광고를 틀 수가 있다 보니까 광고 자리라는 게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 단가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큰 기업만 할 수 있었던 게 광고였죠. 근데 지금은요, 광고의 자리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 있다 보니까 광고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광고에서 적중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전에는 광고라는 게 적중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광고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가 없는데 지금 텔레비전에서 기저귀 광고를 하고 있다. 제가 관심이 갈 리가 없겠죠. 적중률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광고는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만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광고의 효과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에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광고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죠. 혹시 여러분들 예전 KBS 드라마 추노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탈주 노비를 우리나라 끝까지 쫓아가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광고가 이 추노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화에 딱 한번 관심을 가지면요, 이 운동화가 내가 어디를 가든 계속 나를 막 쫓아다녀요. 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의 효과성이 정말 높아요. 광고의 효과성은 높은데 광고의 단가는 엄청나게 쌉니다.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광고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까요? 광고 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 이런 기업들이 가장 큰 돈을 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테크 기업이란 말을 쓰는데요. 많은 테크 기업의 본질은요, 광고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 테크 기업 하면 생각나는 페이스북,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의 98%가 광고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구글, 구글 하면은 사람들에게 정보 찾는 걸 도와주는 좋은 회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출의 90%가 광고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사업자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광고를 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의 목적 자체가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물건을 파는 제조사나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이 중독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샀어요. 내가 쓰던 물건이 고장나거나 낡아야만 새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소비를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계속 광고에 노출이 돼요. 한번 사고 나면 물건을 또 되팔기도 쉽습니다. 중고 마켓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유통업체나 제조사도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경하게 만들고 사게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을 스마트폰에 중독을 시켜야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그런 구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에 쉽게 중독이 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가? 첫 번째, 소비 제어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광고가 나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들을 계속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저게 갖고 싶어, 저것도 갖고 싶어, 이런 욕망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욕망이 많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제어를 하면 되는데 사실 제어가 잘 안 돼요. 원래 사람이 돈을 쓸 때 뇌가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란 건 우리가 힘들게 번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일부예요. 우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갈 때 뇌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지금은요, 돈 쓰는 게 안 보이죠. 클릭 한 번 하면은 나도 모르게 돈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건이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을 때 그걸 굳이 제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노트에 적고서 노트를 닫으시면 됩니다. 정말 지금은 갖고 싶어도요, 2, 3주 정도만 지나면요, 그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광고나 SNS가 만들어낸 가짜 욕구라서 그래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근데 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2주일 기다리게 됩니다. 1, 2주일 기다리다 보면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도움이 되는 게 가계부를 꼭 작성을 하시는 게 참 좋아요.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가계부라도 적어야 내가 돈을 얼만큼 썼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래야 뇌가 조금이라도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할부 구매를 하지 않는 건데요. 할부 구매를 하시게 되면요, 그만큼 돈이 나중에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뇌가 고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싼 물건을 살 때에도 할부 구매는 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시게 되면요, 소비 제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회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SNS 시대가 되면서 더 사람들이 남들과 자기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요즘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게 꼭 답이 되기는 어려운 게요. 사실 SNS라는 게 그냥 남들의 삶을 구경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 정보를 얻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의 대상을요, 남에서 자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좀 더 나아졌을까? 작년의 나보다 나는 지금 더 나은 사람일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되면요, 남들과 비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SNS를 사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우울해지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늘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 있잖아요. 실제 이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뇌의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가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스마트폰만 열게 되면 그 안에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서 뭔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집중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환경 자극과 뇌를 조건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요, 같은 장소에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 이제 집중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뇌가 집중할 준비가 전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집중하는 장소와 노는 장소를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책상에 앉으면요 꼭 일만 해요. 뭐 글을 쓰거나 연구만 합니다. 반면에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활동은 소파에 앉아서 한다거나 침대에 누워서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정 장소에서 하는 행동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요, 뇌가 환경과 조건 형성이 돼서 책상에 앉는 순간 뇌가 바로 준비가 돼요. 공부해야지. 또 소파에 앉게 되면은 바로 뇌가 놀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런 게 큰 도움이 되죠. 또 요즘 자녀들 키우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는 건 좋은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굉장히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잘 찾아보게 되면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고리즘이죠. 사실 알고리즘은요,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1초라도 더 보게 만드는 게 알고리즘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은 자동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보여주느냐, 경계선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SNS나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을 따라가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경계선에 가까운 콘텐츠들, 그러니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에 본인도 모르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알고리즘 대항력이에요. 알고리즘 대항력이라는 건요, 이런 이제 SNS나 유튜브를 사용할 때 알고리즘에 따라가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어떤 콘텐츠를 볼지 판단하고 선택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로 하여금 알고리즘 대항력을 갖추게 해줄 것이냐?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꼭 같이 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면요, 대화를 하게 돼요. 그게 재밌으면 아이들은 계속 부모랑 같이 게임을 하거나 같이 보고 싶겠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부모의 판단 기준,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일 때 꼭 이런 일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에게 알고리즘 대항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건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또 자녀의 잘못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중독을 무조건 막으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중독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중독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요. 이 중독 경제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구조와 이 판을 굉장히 점점 더 교묘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판을 보는 사람, 구조를 보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취하고 해가 되는 것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